국립공주대가 글로컬 대학 30 추진을 위한 추진단 출범식을 5일 대학본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컬 대학 30 추진을 위한 가칭 KNU 글로컬 추진단 출범식을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제8대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임명과 함께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전통의 시작을 위해 불철주야 공주대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뛰고 계시는 임경호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총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의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보다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과감한 대학 혁신을 촉진할 KNU 글로컬 대학 추진단, 말씀대로 가칭입니다. 아직은 KNU 글로컬 대학 추진단과 라이즈 센터에 대한 행정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행정조직 개편이 마무리되지는 않았는데요. 구성원들의 많은 이해와 지지 속에 KNU 글로컬 대학 추진단 출범식을 오늘 진행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을의 문턱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출범식을 위해서 우리 바쁘신 가운데 서정호 교수회장님, 임다로 단과대학장 협의회장님, 또 이용재 직원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저희 계시네요. 네. 또 이종균 조교회장님 얼굴 좀 뵐 수 있을까요? 안 오셨나요? 예. 그다음에 충남도청의 우리 팀장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부의 여러 보직자들하고 그다음에 단과대학 학장님들 또 부학장님들 여러 교수님들 또 학생 여러분 직원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올해 4월에 학과 간, 대학 지역 간, 대학과 산업체 간, 국내, 국외 간 이렇게 벽을 허물고 대학, 지자체, 지역 산업체 간의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대학을 만들기 위한 퍼스트 모버 K 대학을 향한 담대한 혁신 글로컬 대학 30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하향식 혁신 체제에서 대학이 지역 여건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혁신 체계를 구축을 해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소수 사업단이나 학과 중심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부터 대학의 전반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대학 단위의 지원 방식,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상생 협력 파트너를 전환하고 지자체 주도로 해서 지역별 맞춤형 대학 지원 체제를 갖추고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의 기획자로 변신하는 것이 세 가지 주요한 방향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5월 말에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만 불행하게 6월 발표 결과에서 예비 선정 대학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선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가장 큰 원인은 대학 전반의 자율적 혁신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 다양한 의견 수렴 기회 이런 것들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부족한 점을 메꾸면서 구성원이나 지역 산업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대학 전반의 자율적 혁신에 대한 협업 체계를
공고히 추진하기 위해서 세계 캠퍼스 그리고 지역 산업체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아직 구성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성될 KNU 글로컬 대학 추진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KNU 글로컬 대학 추진단은 지역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학사 구조 개편과 교육과정의 융합 및 재구조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혁신적인 지식을 창출하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일,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산학, 연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변화된 사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대학의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한 방향 설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혁신 방향 설정부터 이를 실행하고 전국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뤄내는 그 주체는 추진단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원천은 우리 관계자와 지자체의 굳건한 믿음과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이 과감한 도전을 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을 주도하는 분위기 조성에 구성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대학 본부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결집된 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집된 노력이 이끌고 지역의 협력적 응원이 뒷받침된다면 그 응분의 결과로 우리 대학은 2024년 글로컬 대학 사업에 당당하게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자리를 맡아 주신 우리 KNU 글로컬 대학 추진단의 위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결론을 드리기 전에 우리 대학의 그 글로컬 대학 사업에 대한 키워드 몇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개방형 미래 교원 양성 체제, 그다음에 학과 통합, 그다음에 첨단 학부의 신설, 그것은 학부가 됐든 단과 대학이 됐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만 첨단 융합학부의 신설, 자율 전공학부, 그리고 첨단 산학 융합, 밸리 조성, 그리고 배후의 산업과의 연계 협력 강화, 이런 것이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워드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KNU 글로컬 대학 추진단에서는 그 행간의 부족한 점, 또 논리 구조 이런 것들이 좀 채워지고 만들어져서 우리 구성원들과의 얘기에 또는 소통에 사용될 수 있는 재료가 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KNU 글로컬 대학 추진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은 우리 대학이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전통을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는 지역을 살리는 인재 양성을 위해 의지가 충분하고 역량이 있는 힘센 충남도와 함께 인재 양성, 취창업, 그다음에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서 국립공주대학교가 충남 발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립대학교가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고 구성원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세 가지 개방형 교원 양성, 학과 통합을 통한 교육 혁신, 첨단 산업 밸리 조성을 통한 지역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그와 더불어 충남도와의 관계 설정에서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총장님의 인사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서정호 교수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교수 회장님을 단상으로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저에게 이렇게 축사를 맡겨주신 우리 총장님, 또 우리 기획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이 글로컬 30 추진을 위한 출범식을 오늘 하는 날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행사를 위해서 오늘 학생 대표, 또 교직원 대표,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 또 관계 보직 교수님들 다 나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총장님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같이 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글로컬 30은 비수도권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5년 동안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육부는 전략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글로컬 대학을 브랜드 가치를 지닌 선도 대학으로 육성해 지역 핵심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이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우리 대학은 이런 행정 조직을 지금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에 따라서 오늘 출범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향후 적극적인 대학 교육 혁신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점에서 아주 매우 뜻깊은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KNU 글로컬 대학 추진단 출범식을 학내 보직자와 여러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이렇게 자리를 만든 것도 굉장히 뜻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조직 간의 어떤 상호 이해, 특히 아까도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과 간의 커다란 무슨 조직을 뭔가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수회에서는 여러 교수님들이 이 사업에 긍정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욱이 아까 말씀 중에도 또 한 가지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충남도청에서 유진영 산학협력 팀장님이 오셨는데 저분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박수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진영. 아까도 감사합니다. 아까도 저를 만날 때 충청남도의 유일한 국립대학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유일하게 꼭 하는 것뿐만 아니라 꼭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가 충청남도 유일의 그런 국립대학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우리 대학이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점을 알리는 귀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욱이 오늘 이은기 우리 기획처장님 이걸 기획하시고 또 훌륭한 우리 교수님들을 기획위원으로 지금 넣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분들도 열심히 또 글을 잘 써줘야 되니까 어떻게 교수 명예를 좀 걸고서는, 아니면 직을 걸어서라도 꼭 이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저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출범식을 축하드리며 오늘의 행사를 시발점으로 해서 내년도 우리 대학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갑자기 이번에 8대 총장님이 되시면서 너무 시기적으로 짧아서 우리가 이걸 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이제 1년 있으니까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우리 임경호 총장님이 어깨에 다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옆에도 잘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만 우리 총장님이 짊어져야 될 짐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우리 충남도청에서 오신 유진영 우리 팀장님이 확실하게 도와주신다 그랬으니까 힘내시고 우리 총장님
힘내시라고 우리 전체 우리 구성원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힘드시더라도 학교 발전을 위해서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다로 간호보건대학장께서 단과대학장 협의회를 대표하여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학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거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호보건대학장 임다로입니다. 단과대학장 대표로서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한 추진단 발대식에 인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총장님을 위시하여 본보보직자, 관련 교직원님의 대학 발전을 위한 많은 노고에 대한 구성원 일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해 경쟁 관계에 있는 주변 국립대학의 치열한 노력을 보면서 특히 소도시에 위치한 우리 국립대학 상황은 더 절박하다는 생각입니다. 대학 구조조정 일환의 글로컬 대학의 선정 여부는 대학의 명운을 가름한다고 봅니다. 우리로서는 약속된 대학의 미래 50년을 위해서 선정되어야 할 필연적 당면 과제입니다. 추진하는데 여러 난관이 예상됩니다.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혜를 모으고 대학 구성원이 일치된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글로컬 대학의 위상을 갖고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며 대학 경쟁력을 한껏 올릴 수 있는 발전하는 공주대학교를 간절히 기원하며 앞서 수고하시는 KNU 글로컬 추진단에게 감사와 함께 큰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과 대학도 힘을 모아 함께하며 성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글로컬 대학 방향성 및 KNU 글로컬 대학 추진단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KNU 글로컬 대학 추진단장을 맡으실 기획처 이영기 처장님께서 처장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처장 이은기입니다. 저에게 10분 시간을 주셨는데 시계가 저쪽에 있는 관계로 제가 이쪽에서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컨트롤에. 예, 됐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오늘 저도 KNU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단의 단장인데 가칭을 붙여놓은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학칙이 아직 개정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완성되면 이제 총장님께서 이 단장과 위원들 임명을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저도 그때 단장을 임명하실 건지는 좀 기다려봐야 저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획처장으로서 제가 브리핑을 담당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직 교수 총장님이야 보직 교수님들하고 뭐 학장님들 뭐 다 어느 정도 좀 글로컬 대학에 이해가 있으신데요. 또 이 글로컬 대학이 어떤 사업인가 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글로컬 대학에 대한 설명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KNU 글로컬 대학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뭐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어떤 혁신을 원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직 이제 추진단이 인재 출범하기 때문에 방향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출범식답게 추진단은 어떻게 구성되고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우리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추진 배경 다 아시는 얘기이셔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하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산업 구조도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혁신 모델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 상황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다 읽으면 좀 기니까요. 뭐 요새 디지털 인재 양성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이즈 산업, 라이즈 체계죠. 라이즈 체계에서 지역 산업과 경제의 주축이 대학이 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자율권 선택을 위해서 자율전공 설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자율전공 설치와 함께 미래신기술 연계 교과목 개발 운영이나 학생들의 전공진로 탐색 체계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뭐 전과 제한도 그래서 대폭 완화되어야 되고, 뭐 융합전공, 연계전공, 마이크로 디그리 등 학사가 좀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교수님들도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이미 다 알려진 방향입니다. 교육부가 지금 글로컬 대학 사업을 도입하면서 어떤 혁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뒤에는 글로컬 대학 기획서가 지금 전국에서 제출되어 있는데요. 기획처에서 어느 정도 분석한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 사회의 연계를 특화해서 세계 경쟁력이 있는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만들어라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대학의 내부 벽을 허물고 대학 지역의 동반 성장을 견인한 역할을 해라.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해라. 뭐 이런 키워드들이 그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글로컬 대학 혁신 기획서들의 전국에서 제출한 혁신 기획서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전국에 신청 가능한 대학이 166개 교가 있었고요. 그중에 108개 교가 혁신 기획서를 이번에 제출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통합 계획서를 낸 학교는 2학교나 3학교가 하나를 냈기 때문에 실제 혁신 계획서의 숫자는 94개였었습니다. 근데 94개 모두 학사 구조의 전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예. 그래서 학생의 전체 무전공 모집 또는 학사 구조 개편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모집, 재학, 졸업 전 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학교 다니면서 진로 변경을 자유롭게 하고 또 사회 진출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학사 개편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글로컬 대학 혁신계획서 94개 모두가 담고 있습니다. 그 혁신계획서 94개 중에 74개는 모집 단계에서의 벽 허물기, 무전공, 뭐 일부 무전공 또는 모집 단위 광역화, 뭐 이런 모집 단위를 지금까지 학과 단위가 아니고 어느 정도 넓게 하는 내용들이 이 74개의 뭡니까 혁신기획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숫자들의 합산이 와 이런 거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중복하여 선정된 내용이 있어서 좀 숫자가 안 맞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입학과 동시에 전공이 결정돼서 졸업까지 그 전공으로 가는 지금 현재의 교육 구조를 이제 탈피하는 방향으로 지금 글로컬 대학의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 간의 융합 특성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대학 간 벽 허물기, 이제 대학 간 통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대학 간 통합을 한 혁신기획서 13개가 공동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각 대학의 전략 분야 중심의 특성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의 강화, 그래서 그걸 통한 인재 양성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대학 통합, 그 다음에 대학 내부의 벽을 허무는 그런 것, 그 다음에 그 외에 무학과 무학년, 무전공 등이 포함되어 있고, 대학, 지자체, 연구소, 기업 간의 벽 허물기도 포함되어 있고, 유학생 유치, 그 다음에 개방형 대학 거버넌스 혁신 등등등의 내용이 글로컬 대학 전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 지정된 대학이 15개가 있었는데요. 국립대학이 8개, 사립대학이 7개입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의 뭐 요약이 있고요. 사립대학의 요약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요거까지 말씀드리긴 좀 길 것 같고요. 이제 저희 학교의 글로컬 대학의 어떤 특성화 방향, 교육 혁신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 확정된 거라기보다는 고민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이 모델을 고민 중인데요. 통합 모델, 사실 지금 통합된 대학 통합 계획서를 낸 곳들이 지금 유리하게 보였고, 그것도 이제 1도 1국립대학을 교육부에서
주문하기 때문에 우리 공주대학교가 지금 가능한 대학으로 보고 있는 것은 충남대, 공주교대, 충남도립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대와 만일 통합한다면 메가 국립대, 아주 큰 국립대가 전국에서 제일 큰 국립대가 되겠죠. 그다음에 공주교대와 통합을 하면 저희 이제 사대와 함께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요. 또 도립대와 통합을 하면 뭐 스마트팜 등 충남도와 연계가 수월하겠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 저희가 참고로 하는 레퍼런스가 되는 모델들도 함께 있습니다. 뭐 통합 모델이 있고요. 또 단독 혁신 모델은 이제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입니다. 이 여기 써 있는 것들은 다 예시이기 때문에 뭐 확정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든가 스마트팜 또는 이제 공주는 이제 사범대를 기치로 이제 교육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뭐 공주 캠퍼스는 교육으로 특성화한다든가 하는 방안들이 있겠습니다. 뭐 경상국립대나 순천대가 이런 방안으로 예비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교육혁신 모델은 학사 구조를 전면을 개편하는 거죠. 단과대학 학과 학부 학년의 벽을 허무는 그런 모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모델 정도를 크게 큰 꼭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 저희는 이제 이 통합 모델은 KN 글로컬 추진단에서 뭐 추진하기는 조금 범위가 넘어서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총장인가 본부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또는 이제 도청 뭐 이런 관계된 기관들이 다 또 상대가 있는 얘기들이니까 이거는 추진단에서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 추진단이 준비하는 거는 이제 실제는 단독 혁신 모델이라 그래서 이제 지역 산업 연계를 한 특성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혁신에 관해서 주로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고 학교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통합 모델, 단독 혁신 모델, 교육 혁신 모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 간 통합을 해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5% 이상의 정원 감축들을 하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통합을 하게 되면 정원 감축도 통합을 해도 따라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 전공이나 무전공이 지금 우리 학교에는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도 저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학과가 저희 학교는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작은 학과가 많은 학교입니다. 실제 이제 아시겠지만 약간 뭐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입학 그 지원율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학과가 어느 정도 규모로 크기가 될 필요는 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뭐 크리티컬 매스라는 표현도 쓰는데 한 50명 이상 되는 학과들이 지금 대학 충원이 좀 지원율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도 이제 지금 102개 학과가 있는데 이제 학문의 영역에 따라서는 재구조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대 육성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A 등급 받아서 142.5억을 받았다고 지금 뭐 플래카드와 갖고서 있는데 이런 육성 사업 내에서 저희가 이제 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정원 내 20%는 자율전공을 모집할 것이다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내에서 이제 저희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학내에서 이제 의견 수렴도 하게 될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정원 내 자율전공을 20% 받아서 각 전공의 학과 정원의 120%까지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 있는 정원에서 각 학과가 80에서 120% 사이의 학생을 이제 받게 될 것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캠퍼스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캠퍼스 간 이동이 가능한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지금 저희가 이제 가안으로 30%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한 조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가능한지는 지금 검토해보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30% 범위는 캠퍼스를 넘어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전공의 20% 정원은 어디서 우리가 정원을 확보해낼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자율전공 학생이 또 전공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1학년에는 뭐 공통교 과목을 듣다 2학년 때 전공을 찾아가야 되니까요. 그럼 1학년 때 듣는 과목들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뭐 이런 좀 구체적인 일들을 이렇게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아까 말씀드린 건 저희 학교가 규모가 좀 작은 학과가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인문사회계, 자연계, 예체능계 크게 이렇게 계열로 나뉘는데 102개 학과와 전공이 있는데 20명 이하인 학과가 저희가 세보기는 25개. 그다음 21명에서 30명인 학과 27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1에서 40은 28개, 총 80개가 40명 이하인 학과이고 지금 이렇게 작은 학과들의 개수가 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까 진짜 그 크리티컬 매스라 그럴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학과 운영을 하는 뭐 것까지 하려면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랄까 서로 논의해야 되는 사안이 많겠구나라고 상상이 충분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까 학과 간 벽 허물기 뭐 이런 것들 이제 지금은 이제 학생이 요 약간 울타리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지금 돼 있는데 이제 이런 울타리가 없이 좀 돼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여드리는 건 확정이 아니고 완전히 개념도기 때문에 이제 개념도를 2장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1, 2, 3, 4학년이 있고 여기는 이제 대학원 분야인데요. 사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과를 이렇게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건너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는 이제 석박사 학석사 연계 전공도 있으니까 연계학위도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그냥 대학원까지 마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어디는 또 이제 우리의 여러 종류의 대학원들 또는 외부로 나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좀 섞여야 되겠다는 좀 개념도입니다. 뒤에 것도 예시인데요. 예시인데 이게 실제 이런 거죠. 한 예시가 우리가 이제 생물교육과도 있고 생명과학과도 있는데 지금 정원은 18명, 35명 있는데 이 중에 여기를 둘을 합해서 과학부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생물교육과는 이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졸업을 하니까 이제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또 일부는 교육대학원으로 가고 뭐 이런 구상을 했는데 이런 건 이제 이런 과정들을 계속 글로컬 추진단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이건 그냥 예시일 뿐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10분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델 2 라이즈 연계 특성화도 이제 우리가 좀 내부에서 정해서 라이즈 연계의 특성화도 좀 가져가고 또 라이즈 영역 밖에서도 우리 학교가 장점이 있는 건 또 특성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을 위한 또 특성화 분야도 정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 속에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공들이 이런 특성화 과정 속에 묶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전반에 이제 교육 혁신, 뭐 무전공, 자율 전공 또는 뭐 이 디지털 인재 양성 뭐 이런 것들의 또 교육 혁신이 전반적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막연하지만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오늘 글로컬 대학 추진단을 출범하는데요. 추진단의 추진 체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KNU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단은 사실 총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현재 위원은 우리 김은호 교수님, 정남기 교수님, 정지복 교수님 이렇게 계시고 공상근 부처장님, 양진규 부처장님 저 이렇게 일단 6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적게 출발하는 거에 대한 이유는 이렇게 6명이서 총장님과 함께 이렇게 방향성을 먼저 정하고 키워드 방향성을 좀 정하고 방향성을 정한 후에 실제 그 각 분야별 우리 학교 내부 외부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소위원회를 분야별로 좀 꾸려서 연구를 하고 각 우리가 뭐 특성화를 한다, 교육 혁신을 한다 하는 분야들의 아이디어를 좀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6명으로 시작하고 또 위원님들을 더 모셔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제 가칭이라고 되어 있는 라이즈 전략센터도 기획처 내에 만드는데 이것도 아직 학칙에 반영되어 있고 학칙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즈라 이제 가칭이라고 붙여놨는데요. 기획처 내의 라이즈 전략센터가 이제 교육부 충남도 충남라이센터 기업기관 등과 이제 연계하는 이제 지역 협력의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기획처가 이쪽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단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장님은 또 대학혁신 전략회의라는 게 본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총장님과 대학혁신 전략회의가 어떤 정무적인 전략적인 판단들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총장님께서도 이제 실행하는 우리의 실행 기구들은 결국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뭐 이런 조직들이 결국은 이 아이디어들을 실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의사소통의 창구로 이제 실무위원회라고 이제 가칭 이름을 붙였는데 부처장님들, 부본부장님들, 부학장님들 모시고 저희가 의사소통에 또 위원회를 하면서 의견이
전달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실제 오늘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단 출범식이 오늘 있고 이제 이번 달에 방향성 논의 및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소위원회와 실무위원회들 논의 속에서 글로컬 대학의 계획안을 준비하려고 하고요. 그 준비된 내용을 저희 계획은 12월에 교내 설명회를 올리려고 합니다.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고 겨울 1월에는 이제 이 또 의견 들은 것들을 세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뭐 그런 이 과정들을 겪고 그다음에 2월에는 실제 이제 계획안에 뭐 이제 뭐 참여학과나 전공의 범위, 뭐 교원 학생들을 확정하고 특히 이제 자율전공, 부전공, 뭐 오직광역화 등 입학 정원의 조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2월까지 확정해서 내년 봄에는 혁신기획서 작성과 필요한 확약서나 협약서 등을 준비하는 일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좀 오늘 출범식에 좀 막연히 보고를 드립니다만 조금 더 저희가 논의가 좀 더 깊어지고 나서야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글로컬 대학 참여 대학의 핵심 내용과 공주대학교 글로컬 대학 준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안으로 글로컬 대학 사업 유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추진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의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험난한 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주대학교 미래 50년의 새로운 역사의 첫 시작이 글로컬 대학과 함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내년도에 글로컬 대학 사업에 국립공주대학교가 당당히 선정되는 것이 다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립공주대학교는 충남도 내에 유일한 종합국립대학입니다. 전국의 규모로 봐서는 10번째, 11번째 정도 되는 대단히 규모의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도 1국립대학의 취지에 딱 맞는 그런 위치를 이미 선점하고 있고 오늘 글로컬 대학 추진단의 그 발족식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학 내부의 구성원들의 결집된 역량 이것을 모아냄으로써 내년에 당당하게 글로컬 대학에 입성하는 것 그것이 단기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충남의 유일한 종합국립대학으로서 저희들이 아주 지역에 밀착한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산업체, 지역의 각 지자체의 발전을 우리가 같이 도모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요. 거기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 또 충남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